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세계적으로 본다면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가 아닌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도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시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일부터 수소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밝혔는데,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책 그리고 업계의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 캠퍼스 자동차과 김용현 교수, 그리고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본부의 전종윤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 워낙 또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문가셔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많은 조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아지곤 했는데, 환경적인 측면 말고도 지금 세계적으로 어쨌든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그런 개발의 움직임들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수소차와 전기차 이쪽 개발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앵커님께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가 차를 만들어서 가장 많이 차를 파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 번도 그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두 국가가 점차적으로 배출가스나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가결하게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자동차 흐름을 주도하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예. 여기에 해당하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40년에 법제화로 경유나 휘발유 차가 도로상에서 움직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중국도 현재 같은 추세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세계화의 기술 수준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뒤처질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추세로 본다면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그 친환경차 비중은 좀 얼마나 될까요?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보급 수준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 자동차는 한 5만 7천여 대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된 상황이고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920대 정도가 이제 보급이 돼서 도로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한 8위권 정도의 그런 보급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에 이은 한 3위 수준의 그러한 그 보급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포함한다면 친환경 자동차가 전체 보급 자동차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2% 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중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비중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좀 낮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증가율로 본다면 2018년이 한 38% 이렇게 전년 대비 친환경차 비중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친환경 자동차의 파급 속도가 좀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제 승용차가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용차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버스와 같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보급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까? 친환경차는? 네, 그렇게 크게 3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물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구분하면 될까요? 일단은 3가지를 따로 떼놓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2가지 연료원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전기 모터가 들어가겠고요. 따라서 이 전기 모터를 조금 더 용량을 키우고 배터리 용량을 키운 게 전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자동차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수소 전기 자동차가 되겠고요.
핵심적인 그 부품은 수소를 담을 수 있는 탱크와 또한 이것을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 스택이란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전기 자동차에 그대로 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은 유연하게 서로 조직화돼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별개의 그런 장치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항상 전기차를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수소차가 등장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도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망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예. 결국엔 이 전력을 생산해내는 곳은 발전소입니다. 그렇죠. 발전소는 결국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요.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탄소가 발생됩니다. 예. 즉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지만 탄소에 대한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수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연료가 수소입니다. 또한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것을 사용하여서 연소가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배출물은 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탄소가 배출되지 않은 완전한 친환경 차량이라는 부분 하나와 또 예. 하나는 지금 우리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미세먼지가 그 수소 자동차에 유입이 되면은 내부에 철저하게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걸러지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이 나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도 속으로 완전히 공기청정기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기능을 그대로 차에다 맞습니다. 싣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수소차와 전기차의 장단점을 비교한다면은 네. 그나마 전기차는 지금 충전소도 좀 있고 하지만은 네. 수소차는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그 문재인 정부가 울산에서 이 수소 전기 자동차의 어떤 수소에 대한 연료를 보급시키고 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수소를 부생수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스테이션에 저장해서 차에 주입하기까지 그러한 시스템과 설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수소 스테이션 하나 짓는데 약 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30억 원이요? 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아직까지는 그 보급에 대한 한계성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정부와 시가 같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부산시에서 최근 사상과 강서 지역에 이런 수소 스테이션을 2군데 정도 3월과 4월에 완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서요. 상당히 부산시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부도 친환경차 육성 수소차에 대한 그런 큰 틀을 많이 또 그리고 있고 부산시도 여기에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수소차 관련 정책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의원님께서. 그 부산은 자동차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부산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부산의 그 자동차 등록 대수만 놓고 보더라도 약 한 13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부산에서 운행 중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부산은 그 자동차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그 친환경 자동차 보급 역시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보급만 600대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올해도 역시 이 정도 수준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을 수소 도시화로 천명하면서 수소 자동차의 보급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이거의 시작점으로 올해부터 200대 정도의 수소 자동차를 부산시에 보급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약 1000대 가량의 수소 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소 충전 시설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인데요. 부산시에서는 SPC를 구성해서 부산시 내에 이제 수소 충전소를 한 10개까지 이렇게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올해 그 수소버스 5대 정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수소 자동차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난해 부산시에서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전기차인 트위제 생산 시설을 이전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를 통해서 부산시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좀 구성하는데 그 시작점을 두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를 통해서 국내외의 전기 자동차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부산 내에서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산업의 기반을 좀 구성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어쨌든 부산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부품 업체들도 물론 내연기관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드러난 건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세우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예. 부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음 산단에 예. 6만 평 규모의 자동차 부품 융봉합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이곳에 이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와 같은 그런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유치를 하고 예.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산의 기반 산업이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그런 친환경차 정책과 또 네. 부산의 친환경차 정책, 네. 어쨌든 일맥상통하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산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장은 한 5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낙후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보다 랭크 앞에 있는 그 지역은 제주와 서울과 대구입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수도 많고 또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대량으로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 본다면은 낙후되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소 전기 자동차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이런 시장 형성과 또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분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잘 호흡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 또한 그 현대자동차 기업과 잘 연계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역보다는 오히려 좀 리드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일단 정부나 부산시의 정책은 그렇게 잘 세워져 있지만은 사실 전기차나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네. 수요를 생산이 미처 못 따라가는 이런 현상도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대기표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예. 참 이게 딜레마인 게 자동차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의 정책도 조금은 시장을 좀 봐가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소비자 역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 불안감이 존재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내연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 높기 때문에 각국에서 어떤 소비자들을 자국 국민들을 자꾸 예. 이해시키고 친환경 차량을 육성시키는데 모두 그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던 자동차 업계들의 반응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각 자동차 업계들이 수소차, 전기차 이런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긴 한데 실제로 업계들이 반기는 분위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특히나 이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 목적은 예. 그 친환경 차를 보급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정한 쿼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쿼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쪽이나 중국 쪽으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그쪽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의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과 이러한 그 각종 규제가 맞물린다면 완성차 업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당장은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기술 개발을 또 해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생산은 그렇다 치고
실제로 보급을 하고 이제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은 불편은 없어야 될 텐데 충전소도 확충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당장은 좀 걸림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친환경 자동차의 성공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결 과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충전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 자동차는 국내에 약 한 3,800개 정도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놨지만 예.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밖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연구기관이나 이런 시설 안에 있는 충전소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LPG 자동차가 보급됐을 때 선결적으로 LPG 충전소부터 인프라가 구축된 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 예. 먼저 수소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프라부터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2,000까지, 그리고 수소 자동차는 한 3천만 원 이상의 그런 보조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조금을 뺀 가격을 놓고 보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그렇죠. 가격이 나가고요. 수소 자동차는 이보다 더 비싼 한 8천만 원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동급의 내연 기관 자동차보다 한 2배가량 가격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보급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지난 12월 정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을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5만 대에서 43만 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000대에서 65,000대 가량으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앞으로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량을 좀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좀 달성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앞서 그 충전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수소차는 교수님,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한 번 충전하면 더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길지요? 네, 물론 그래 왔었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한 번 충전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수소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짧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대전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한 번 충전하면 예. 지금 기준으로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즉 수소 전기 자동차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장점 중에 하나가 전기 자동차에 대비해서 1충전 거리가 약 한 400km 정도 높다라는 점이었는데 전기 자동차의 어떤 배터리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면서 예. 이제는 거의 주행 거리가 대동소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그 전기 자동차만큼 그렇게 촘촘하게 충전소가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수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릴 거였는데요. 네. 어쨌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네. 연구원님, 지역 그러면 앞서 이제 완성차 업계의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네. 지역의 자동차 관련 업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예. 뭐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 전반의 기술 개발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대해서 지역의 부품 업계는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높았지만 예. 반대로 이러한 그 변화가 기존의 산업에 위기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 의견도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상위에서 지난해 지역의 100개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이렇게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약 지역의 한 59% 정도의 부품사는 패러다임 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반대로 한 41% 정도는 부정적인 의견을 이렇게 좀 내비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니까 예. 지역 부품 업체들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이와 반대로 어떤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어떤 부분을 사업화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명확한 잣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나 뭐 기업들에서 나오는 원청 기업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표들을 보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기술 개발 로드맵이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기존의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IT 관련 센서 기술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기술 로드맵을 제시를 좀 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을 생산하던 그런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친환경 패러다임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장 지역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최근에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신규로 기술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또한 가장 주요한 문제였고요. 이와 함께 지역 내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으로 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일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 좀 더 한정 짓는다면은 우리 부산이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과제가 좀 있다면은 정리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친환경 자동차를 좀 성공적으로 보급해서 새로운 산업을 좀 육성을 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좀 통일된 전략을 가지고 좀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주력 산업이 지금 침체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가능성만 놓고 그러한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들의 동력이 약화된 지금 현실을 좀 고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 능력과 기술력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을 좀 고려함과 동시에 국내외 시장의 여건과 국외에 있는 경쟁 기업 간의 관계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고려한 그러한 전략이 조금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한편 정부에서 이제 지난 12월에 발표한 그 활력 재고 방안 역시 아직까지 큰 그림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편이 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이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좀 발표를 해서 지역 기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친환경 패러다임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연구원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로드맵이 없다는 겁니다. 지침이 없는 건데 이것은 비단 부산과 한국 문제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불확실한 시장입니다. 수소전기 자동차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지 시장의 선택을 받을지 전기 자동차가 시장의 선택을 받을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는 표현이 명확하겠죠. 따라서 이 친환경 차량에 해당하는 여러 차종 중에 하나의 차종에만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시의 지원이 몰리면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산해내서 동일하게 육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정부 보조를 통해서 뭐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부착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정책 역시 내연기관도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편리한 교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업계의 현실 그리고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